일단 감나무는 그 가지들이 대부분 다 위로 올라서는 그 상부 우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솟은 놈하고 아래로 처진 놈은 무조건 다 없애주고 또 4, 5년 이상 된 굵은 가지는 없애줘야지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 놈은 몇 년 지나서 지금 나이가 먹었어요. 이것도 자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복잡하죠. 지금 3개가 있어요. 3개가 3개를 다 두면은 다 그늘져서 안 돼요. 하나만 줍니다. 하고 요 위에 여기를 한번 쫙 볼게요. 여기가 지금 지난해 감이 여기 많이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처졌을 거예요. 이렇게 처지면은 올해 이 감나무가 여기에 감이 열렸을 때 힘을 굉장히 잃어요. 그래서 위로 솟은 놈을 잡아 갖고 새로 가지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금 여기 놨을 때 지금 형태가 힘을 쓸 수가 없다고, 올해 감이 열리면 여기를 잘라서 요 놈이나 요 놈을 새로 이제 가지를 받는 거죠. 아마 여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잘라냅니다. 여기도 밑에가 쳐졌죠. 요것도 위로 솟았고. 너무 많이 잘라내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이거 많이 자르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가지가 밖으로 1m 이상 벗어나는 가지가 저희 농장에는 없을 거예요. 왜? 1m 이상 벗어나면 이미 벌써 늙은 가지가 되는 거예요. 3가지만 남겨두고 웬만한 거는 다 잘라버립니다. 네. 여기는 이제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요렇게 자르고 요것도 없애요. 네. 요 가지 전정은 끝난 거예요. 지금 요 가지가 하나 남았잖아요. 여기서 감이 어디에 열립니까? 여기에 하나도 안 열립니다. 감이 열리는 그 위치는 요는 여기 작은 눈, 여기서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감을 달아주거든요. 지금 뭐 사과, 복숭아, 배 이런 나무들은 다 이게 꽃눈이에요. 여기서 감이 열리지만 이게 산에 사는 그 임산물 수실류라고 하거든요. 이 수실류의 특징은 감나무, 대추나무, 호두나무 이런 녀석들은 지금 현재의 눈에서 가지가 이만큼 나와요. 다 3개, 4개가 나온다고. 여기서 감을 2개 달면은 요 가지 하나에 6개를 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왜 감이 열릴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래야지 가지가 여기서 이만큼 1m씩 나가면은 이미 힘을 잃어요. 그래서 가장 짧은 가지를 많이 두는 게 좋은데 이 큰 가지를 자르지 않으면 이 짧은 가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큰 가지, 올해 묵은 가지는 다 없애는 거예요. 지금 이 가지도 지난해 많이 열렸기 때문에 감나무가 지금 완전히 내려앉았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라줘야죠. 가장 힘이 좋은 놈을 찾아야 돼요. 지금 요 놈이 힘이 좋아요. 얘는 여기 수평으로 가다가 다시 쫙 올라섰잖아요. 그죠? 네. 예. 이거는 수평으로 지금 갔어요. 수평으로 간 위치에서 위로 솟은 놈을 내비두고 잘라내. 그럼 이제 새로운 가지를 또 받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잘라서 힘을 주고, 요것도 요게 지금 작은 거 있죠 이게. 네. 요게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게. 올해 여기서 감을 분명히 달아요. 이건 늙었기 때문에 없애줍니다. 요건 지금 1, 2년 된 거고, 얘들은 지금 묵었어요. 얘는 벌써 한 4년 정도 됐다고. 요건 2년 됐고. 얘는 섰어 지금 섰어. 네. 위로 솟은 놈은 부러졌고, 지금 여기 이렇게 작년에 나온 가지가 지금 3개가 있어요. 3개를 다 두면 안 돼요. 얘는 묵은 가지예요. 작은 가늘지만 3년 정도 됐어요 지금 이 가지가. 이걸 없애고 여기 간격을 두기 위해서 또 요걸 없앱니다. 요 밑으로 쳐진 거는 없애고, 여기서 이게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쪽으로. 네. 그리고 지금 이놈도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여기는 이쪽으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두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이 위치 가까이 1m 정도에는 가지를 두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통풍 문제 때문에. 얘는 이쪽으로 뻗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둘 거예요. 보통 묵은 가지 갱신을 3, 4년 정도 주기로 하면 되나요? 한 4년 묵은 가지는 가급적이면 두지 않는 게 좋아요. 감이 일단은 작아요 감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감나무가 잎이 많이 폈을 때, 가지가 나오고 잎이 많이 폈을 때 그늘이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지나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는 지금 그늘이 만들어져요. 네. 이 가지 때문에. 네. 그늘이 만들어질 때 없애는 거예요. 네. 그늘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하루에 일조량의 20% 이상을 받지 않으면은 거기 감이 열렸더라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을 많이 달아서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감을 적게 달아서 그 감이 끝까지 가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자, 이제 저 윗부분 해볼게요. 이거 너무 가깝죠, 그죠? 이거 없애야 됩니다. 여기도 가까우니까 없애주고. 이건, 왜 자르냐면, 이놈이 커서 여기에 이 가지 열렸던 거를 또 없애준다고요. 이거는 지금 아주 좋은 가지들이에요, 지금. 이 가지들은 아주 지금 튼실하고 건강한 거예요, 지금. 짧지만 저기서 감이 제일 좋은 감들이 열립니다. 여기 지금 햇빛을 잘 받으니까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없애줘야 됩니다. 요 가지 볼게요. 지금 고령화가 되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무를 높게 키우는 것은 굉장한 손해예요. 작년에 여길 자름으로 인해서 이 가지가 나갔는데, 이거를 지금 내비두면은 굉장히 또 많이 커요 올해. 여기를 없애고 이렇게 해서 힘을 죽입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크는데 힘이 확 죽겠죠. 네. 이제 요거는 아마 이쪽으로 내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다 자르면은 올해 또 여기서 또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내비두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그래요. 지금 2개가 섰어요, 그죠? 요걸 없애고 요거 하나만 내비둘 거예요. 여기는 그늘이 집니다. 여기서 여기 잎이 폈을 때 여기 바로 그늘이 져요.
감이 분명히 열리는데 열렸다 떨어뜨려야 돼요. 네. 그래서 미리 없애줍니다. 제가 저기 올라가서 저 위까지 없애는 것 좀 할게요. 지금 밑으로 처진 놈, 위로 쓴 놈, 지금 얘도 많이 묵었죠. 그러고 지금 나무가 지금 겹쳐 있습니다. 겹쳐 있으면 잘라줘야 돼요. 네. 지금 여기는 참 애매한데 새 순이 나왔지만 얘는 지금 가지가 하나뿐이 없고 요거는 지금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어요. 요런 거는 위로 안 클 거기 때문에 요거만 이렇게 없애주면 돼요. 이거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지금 없애줘야 돼요. 세 가지를 받아야 돼요. 저거는 지금 한 4, 5년 정도 됐다고 봐. 여기는 너무 멀어서 내려가서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섰으니까 당연히 없애줘야 되고, 지금 여기 두 개가 같이 있죠. 경쟁합니다. 떨어지는데 이거 저쪽 여기 없애줘서 간격을 좀 두고, 여기 지금 여러 개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손으로 그냥 꺾으면 돼요. 지금 이게 도장지가 커서 세 가지가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요거를 올해는 자르지 않을 거예요. 왜? 얘를 키워서 여기를 내년에 자를까 싶어요. 예. 왜냐면 얘가 지금 계속 처지고 있어요. 네. 예. 감이 계속 열리니까 밑으로 내려갈 때는 나무를 교체해 줘야 돼요. 새로운 걸로. 그래서 올해는 감만 딸 수 있게 내비두고 내년에 교체합니다. 올해 요 가지에서 20개 이상은 열리겠죠? 네. 예. 지금 놈들이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위에까지 9개 하면은 한 개씩 열리면 9개 뿐이 안 열리죠. 그죠? 맨 위에 단 3개 열린다고 해도 뭐 12개. 네.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요 가지 하나에 3개가 열린다고 보면 돼요. 3개. 요 가지 하나도. 여기서 최소한 가지가 2개, 3개가 나오면은 3개가 나왔다고 했을 게 하나만 열려도 3개. 굉장히 또 무게를 많이 실죠, 이게. 예. 그러면은 올해 이제 이쪽 것이 힘이 완전히 죽었을 때 내년에는 여기를 잘라줘야 돼요. 올해 감을 잘 따기 위해서 그늘지고 위로 솟은 것 좀 자르겠습니다. 지금 요것이 잘 컸기 때문에 지금 자른 거예요. 내년에 이놈이 수영이 더 좋아지면은 여기를 자를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좀 바짝 커갖고 이쁘게 크면은 여기를 자를 수도 있고, 이쪽이 계속 더 많이 처지면 여기를 자르고. 이게 가지 교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가지를
내년에 교체할 것인가, 내후년에 교체할 것인가. 전지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가지 교체 시기를 국민들이 잘 몰라요. 특히 감이 많이 열리는 사람들은 가지 교체를 잘 해줘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선생님 어떤 거 내비두고 어떤 놈 잘라야 되겠어요? 여기서요. 저 같으면 네, 여기 자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해가 좀 간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 이걸 잘라요. 그거는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네. 교과서에는 다 이거 도장지라고 생각하고 자르는데 네. 여기는 지금 벌써 딱 봐도 얀 힘 못 쓰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네, 껍질도 지저분하고 얘들은 싱싱한 젊은이요. 네, 그 힘을 씁니다. 여기를 잘라주고 세 가지를 주인 만드는 거예요. 다시 소순 놈은 잘라주고, 네. 하고 요 늙은이는 가고. 아유, 늙은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감나무에서 묵은 가지는 가지만 크지 감이 잘 안 열려요. 열려도 많이 떨어지고 병에도 약하고 소독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소독할 때 얼마나 좋아요. 촉촉촉촉 다 들어간다. 요거 분명히 퉁실한 놈들 많이 열립니다. 건강하게 지금 가지 전지 잘 된 거예요. 오늘은 수분수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저희 농장으로 직접 오셔서 문의하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은 게 어린 묘목을 어떻게 심느냐, 그거와 또 심었을 때 이 가지를 어떻게 자르느냐, 이게 가장 많은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밭에 지금 어린 묘목이 몇 개 있어요.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여기다 묘목을 접을 붙인 것은 여기에 있는 나무가 뿌리가 감이에요. 고염을 사용한 게 아니고 감을 사용한 야옥기 나무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나오는 뿌리는 대부분 감 뿌리거든요. 밤. 이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대목이라고 하죠. 대목을 감으로 쓰느냐 아니면 고염씨로 쓰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대목을 감씨를 써야지 이 가뭄이나 이 병충해에 강합니다. 대목을 쉽게 하기 위해서 고염씨로 쓰면은 제가 이제 2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불리한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은 지금 요 밑에는 감에서 나온 뿌리가 옆으로 뻗어 나온 거를 제가 여기다 접을 붙인 거예요. 요거는 둥시이고 위는 아마 묘목상에서 대부분 구입한 나무들이 이런 형태로 커요. 뭐 이렇게 균형이 잡혀서 크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커요. 그래서 요것을 그대로 오늘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어린 묘목을 어떻게 심어야지 되는가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들고 가서 적당한 위치에 오늘 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약 60cm는 판 것 같네요.
묘목 뭐 뿌리가 한 30cm라고 해서 30cm만 파면 안 되고 그 밑에 흙도 파서 한번 걸러주는 게 좋아요. 좀 폭신폭신하게 해줘서 잔뿌리들이 잘 뻗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묘목을 심을 때 대부분 퇴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존 그 가게에서 뭐 이런 농협이나 이런 데서 파는 것이 완숙퇴비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완숙퇴비라고 해서 그걸 사다가 넣고 밑에 깔아놓고 심으면은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봄에 활착이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거길 다시 이렇게 파보면은 안이 뜨끈뜨끈할 거예요. 발효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뿌리가 견딜 수가 없어서 다 죽습니다. 그렇게 된 뿌리는 재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1년 전에 퇴비를 땅을 파고 넣어놓은 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완숙 퇴비라고 해서 바로 사다가 거기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 다만 이 석회 성분이 있어요. 석회 성분은 이 너무 고와 갖고 치마가 안 돼요. 바깥에다 이렇게 두면은 1년에 1cm 들어간다는 근거가 있어요. 그 과학적인 근거가 굉장히 늦게 도달하는 거죠. 석회 성분을 왜 섞냐면은 여기 소독도 하고 또 미량 요소 필요한 그 영양분이지만 땅속에 거의 없어서 그걸 미리 깔아두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석회를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석회 성분이 석회를 넣었을 때는 절대로 석회하고 뿌리하고 닿아서는 안 돼요. 그 밑에다 섞어서 넣고 다시 생흙을 덮은 다음에 그 위에 심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보면 땅속보다 이 접목 부위가 더 들어갔죠. 예, 심을 때는 이렇게 심어서 끌어올려야 돼요. 흙을 넣으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위치가 이 정도 될 텐데 지금 더 들어가 있잖아요. 물을 충분히 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발로 밟아서도 안 됩니다. 물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제가 나무 심을 준비를 하지 말라고 해요. 나무를 심고 나면 그날 당일 물을 흠뻑 줘서, 흠뻑이라는 건 최소 나무 하나에 20리터 이상은 줘야 돼요. 나무가 크면은 더 많은 양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오늘 아마 20리터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흙을 넣어볼게요. 그래 속에서 겉 표면에서 나온 흙을 안으로 집어 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유기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충분히 끌어올려 줘야 돼요. 흔들어서. 그럼 밑에 공간이 없이 흙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땅 높이보다 위로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감나무는 경사지에다 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배수가 안 되면은 뭐 맨날 심어도 맨날 죽어요. 그래서 경사지에다 심어서 돌이 많고 경사지. 예를 들어 평지에 심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항상 그 평지에 심은 분들이 말썽이 돼요. 심기는 좋고 키우기는 처음에 쉽고 따기도 쉽지만 첫째는 평지는 냉해에 약해요. 동해에. 산이 더 춥다고 해요. 사람들 절대로 더 춥지 않습니다. 찬 공기가 위에 산에서 발생이 되면은 저 하단부로 계속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내려가서 3일 정도 굉장히 정체가 된다던가 이랬을 때 그게 동해가 되는 거예요. 대류에서. 네, 냉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따뜻한 공기는 오히려 찬 공기가 내려가서 밀어서 산으로 올라오고, 네, 맞아요. 네, 찬 공기는 계속 아랫지방으로 내려가. 그래서 내가 감나무를 심는데 남의 땅보다 낮은 데 있다.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그러면 그 공기가 다른 데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심어야 돼요. 예. 그냥 무조건
평지에 땅이 좋다, 물이 배수가 잘 된다 심었으면은 10년 내에 언젠간 당해요. 어느 정도 됐죠, 이렇게?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물을 주면 돼요. 물은 정말 흠뻑 줘야 돼요. 그래서 물을 흠뻑 줄 자신이 없으면 나무 심지 말라 피요, 저는. 그리고 절대로 밟으면 안 됩니다. 네. 왜 물을 줘서 여기를 다지라고 하냐면은, 물을 주고 나면 물이 빠지잖아요. 물이 빠지고 나면은 그 물이 빠진 구멍으로 공기 구멍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구멍을 타고서 애들이 산소를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다 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가 있을 때 이게 아까워요. 이게 싱싱하고 좋은 가지인데 아까워서 윗부분을 딱 잘라 이렇게 잘라 버리면은 내년에 정부 우세성 때문에 여기에 가장 튼실한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가지가 없는 기둥이 돼요. 절대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자르냐? 눈 딱 감고 눈을 3개, 4개만 내비두세요. 하나, 둘, 셋, 4개. 자, 그러면 그 젖먹 부위에서 1년 생장하고 네. 그 다음 나온 가지에서 눈이 3개 이상 되는 부위에다가 자를. 예, 3개, 4개. 예. 제가 눈이 보니까 하나, 둘, 여기도 있네. 3개, 4개. 넉넉하게 5개까지 줬습니다. 그하고 이것도 전지할 때 똑바로 자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경사를 줘요. 왜? 예, 물이 고여서 썩지 않도록. 예, 요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년에는 여기서 제일 센 가지가 나오고 이건 위로 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약한 가지, 여기는 또 조그만한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교육을 하니까 이 가지를 내비뒀어요. 대부분. 이거 이렇게 갖고 내년에 감 열리면 뭐 바로 따잖아요. 그죠? 이 가지를 내비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정부 우세가 이걸로 바뀝니다. 얘가 지금 얘보다 더 높이 있어요. 그러면은 금방 물 이동이 이쪽이 더 빨라져요. 그러면서 얘를 이깁니다. 이기고 얘가 더 굵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 가지는 없애는 겁니다. 이 가지를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이렇게 얘보다 낮게 해놓으면 되는데 이건 키우기가 어렵고 나중에 수영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자르냐? 대부분 이 가지를 없애려고 하면은 딱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가 내년에 요렇게 납니다. 요렇게 나야지 정상이에요. 45도로 45도 50, 60도로 나야지 감이 잘 열리는데 여기에 살을 내비두면은 여기서 순이 솟지 않고 조금 더 높은 데에서 솟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부분하고 여기 수평으로 이걸 자르는 거예요. 수평으로.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요렇게 수평이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눈들이 있는데
이 눈보다는 여기가 영양소가 더 잘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눈이 솟습니다. 이렇게 내년에 나오는 이 가지에서 나오는 눈은 이렇게 클 거예요. 예. 그러면 모양새가 제대로 잡히죠. 절대 여기 수평으로 자릅니다. 큰 가지를 자를 때는 그러면 그 밑에서 제대로 납니다. 그리고 얘도 지금 밑에까지잖아요, 그죠? 힘이 없어요. 얘가 굵게 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를 자르면은 여기를 자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반발력이 조금뿐이 안 나가요. 그런데 여기 정도를 잡아주면은 이 반을 자르는 거예요. 눈이 지금 요 밑에 있습니다. 이게 눈을 위에 두고 이렇게 만일 이 눈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요걸 자르면 내년에 가지가 하늘로 솟아요. 바로 위로. 그래서 눈을 아래로 두고 여기를 피해서 이놈들이 이렇게 커요. 그러면 제대로 된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를 자를 이유는 밑에까지가 굵어져야 돼요. 굵어져서 튼튼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그냥 그대로 두거든요. 이것도 아까워서 못 잘라. 예. 감나무는 아까워하면은 버립니다. 그래서 이만큼 잘라내면은 내년에 쭉 이만큼 뻗어요. 예, 튼튼하게 뻗으면서 여기에 이게 나가면서 여기에 결과지가 또 나와요. 예. 그 요것도 꺾였는데 부스러졌죠. 여기 밑에 눈을 하나 찾아갖고 예, 여기에 눈이 있네요.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예. 그러면 여기서 또 솟습니다. 여기서 솟고. 고가지는 지금 끝에 부분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더 짧게 만드신 거죠? 아, 예. 근데 이 가지가 죽었네요. 예.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톱신 페스트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여기다 약을 톱신 페스트 썩지 않게 하는 거 그걸 발라주지 않으면은 썩어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게 탄저병이에요. 감나무에 한번 탄저병이 오면은 기둥가지 처음 부부에 탄저병이 오면 언젠간 이 나무가 쓰러져요.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꼭 톱신 페스트 발라주세요. 어릴 때는. 예.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잘라보니까 이것도 너무 높아. 예. 지금 제 무릎만큼 되는데 한 칸 더 내리겠습니다. 예. 이거 충분합니다. 그래도 가지가 여기서 제일 큰 놈이 나올 테고 하나, 둘, 세 개는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가지를 굵은 주지를 옆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주지라고 합니다. 요건 기둥가지라고 하고 주지를 높이가 낮은 데서 8개에서 12개 정도를 받아내는 게 아주 기술이에요. 나무 주지가 다 이만큼 위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감을 딸 때 사다리를 하나를 무조건 놓고 따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인력이 저렴하고 할 때는 이만큼 해서 잘랐어요. 대부분 이만큼. 근데 지금은 점점 낮추고 있습니다. 왜? 인력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는 낮게.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또 궁금한 게 또 있으시면은 우리 팜스쿨로 문의하시면은 다음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요즘 구독자들이 감꽃 피고 나서 방제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작년보다 기온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빨리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좀 벌써부터 둥근머리낭염병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방제 같은 것들 지금 이제 기온이나 이런 거 변해서 어떻게 한번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궁금하시다고 그래가지고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날씨는 지금 예년보다 약 10일 정도가 빠른 것 같아요. 충북 영동 같은 경우는 중부지방에 속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5월 말경에
1차 소독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차 소독이 좀 더 빨라져야 돼요. 아직까지 기온이 24도, 25도로 지속적으로 올라가진 않지만 감꽃이 피기 전에 어쨌든 한 번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25도, 24도가 잘 안 올라가는 지역, 영동 위나 영동까지는 1차 소독을 할 때 예방약을 쓰시는 게 좋아요. 예방약은 뭐냐면 침투성이 아니고 둥근무늬 낙엽병 곰팡이균이 날렸을 때 그것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는 막을 쳐주는 거예요. 영농비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비싼 침투약보다는 지금 여기 다이세넴 45 이거를 쓰시던지 아니면은 톱시넴을 쓰시던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다이세넴 45에는 이 황성분이 들어 있어서 아주 정말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1차 소독 온도가 아직 오르지 않았던 데는 다이세넴을 쓰시고, 뭐 데시스 아주 저렴한 약이죠. 뭐 우리가 데시스 모르는 사람도 없고 다이세넴 모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감 농사 지시는 분들은 1차 소독 때 지금 웬만한 것들은 다 충을 다 잡을 수 있고, 여기는 둥근무늬 낙엽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권해요. 그런데 지금 어제 11일 전국적으로 비가 왔어요. 남부지방은 지금 온도가 벌써 25도를 넘어갔어요. 꽃이 폈다고 제가 지금 연락을 받았어요. 꽃이 폈을 때는 이미 소독한 시기를 늦췄어요. 지금은 소독을 할 수 없습니다. 꽃이 폈을 때는 소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꽃이 이제 완전히 져갖고 꽃이 안 보일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기다리시면 안 되고, 꽃이 피면 노랗죠. 요것이 사그라들면은 좀 더 붉은 황색으로 바뀌어요. 그때는 이제 갈변이 왔을 때는 이미 수정이 끝난 거예요. 그때 전체 다 그것이 없어지기를 바라면은 소독 시기가 거의 한 15일, 20일 정도 늦어질 수 있어요. 거의 50% 이상이 변했다. 그러면 소독을 하시면 돼요. 그때는 이미 온도도 올라갔고 습도도 있다. 그럴 때는 다이세넴을 쓰시면 안 돼요. 푸르겐을 쓰세요. 이건 침투 이행성이에요. 그래서 푸르겐을 쓰셔갖고 조금 늦었던 것도 잡고, 또 이거는 예방도 하지만 둥근무늬 낙엽병에 감염이 된 것도 쫓아가서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아직 온도가 25도로 올라가는 기간이 많지 않았고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판단되는 북부지방, 그런 데서는 다이세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꽃이 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1차 방제를 빨리 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단감이나 이쪽은 1차 방제 이미 다 했고요. 떫은 감 쪽이 이제 방제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단감 하시는 분들은 뭐 정확하게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떫은 감 하시는 분들이 좀 느긋느긋한데, 지금 아무리 잎이 푸르고 좋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둥근무늬 낙엽병은 9월 말에서 10월 초순에 오지만 감염은 언제 되냐? 첫째는 온도가 24도, 25도 올라가 있고, 비가 왔을 때 그 곰팡이균이 지난해 그 낙엽에 있던 것 포자가 커서 날아갈 때, 이럴 때 이제 우리 그 감잎에 붙는 거예요. 그럼 붙으면은 이 친구들이 많게는 100일까지 3개월을 갖다가 잠복을 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한여름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점점 뜨거워질수록 가만히 그냥 잠복기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 붙어 있어요. 안으로 숨구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다가 언제 온도가 24도로 떨어질 때, 가을에, 이때 발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둥근무늬 낙엽병은 고온성 그 병균이 아니에요. 저온성이에요. 30도 넘어가면은 전혀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냥 대기하고 있어요. 온도가 떨어지기를. 탄저병 같은 경우는 고온성 병이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고 습할 때 많이 발병을 합니다.
탄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둥근 낙엽병하고 다르게 여름에도 해야 돼요. 소독을. 빗물이 땅에 떨어져서 탄저균이 튑니다. 올라오죠. 그 다음날 또 올라갑니다. 또 튀어갖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이게 굉장히 순식간에 전염이 되는 거예요. 꽃이 안 핀 지역은 이제 예상 온도를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날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는 경향들이, 저 온도 체크를 아주 열심히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날도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낮에 온도가 원래 26도까지 올라간다 소리가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온도가 올라갔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농장이 이제 3,000평 소독을 하는데 어제까지는 이 약을 썼어요. 어제 아침까지. 온도도 그렇고 비도 안 왔어요. 예방을 했어요. 네. 근데 어제 비가 주룩주룩 많이 왔어요. 이게 이제 비 양을 50mm 왔느냐 100mm 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몇 시간을 내렸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어제 정말 구질구질하게 계속 밤에까지 내렸잖아요. 그죠? 영동 같은 경우는 오후 7시부터 밤 2시 정도까지 계속 비가 내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충분히 낙엽의 포자가 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어요. 대신에 온도는 안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낮의 온도가 지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여기 영동은 아직 꽃이 안 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가 한 영동에서도 한 5일 빨라요. 여기가 좀 양지기 때문에 5일 정도 빨리 꽃이 피는데 지금 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약 1,000평 정도 이걸로 할 거예요. 푸르겐으로. 왜냐하면 어제 이미 저는 포자가 날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 그리고 올해는 지금 봄이 한 달 정도, 거의 한 15일, 20일 정도 빠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방제 횟수가 6번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가을이 빨리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뭐 모든 과일이 지난해도 좀 다 어렵게 지나갔지만 이제 방제 횟수도 좀 늘어날 것 같고, 뭐 이제 계속 건조하다면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올해 비가 또 예년보다는 적지는 않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방제 횟수가 늘어날 때 바로바로 그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상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기간, 날짜는 4, 5일 후에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팜스쿨 카페, 네이버에 들어가서 팜스쿨 카페에다 직접 오늘 방제 시기입니다를 갖다가 하루 이틀 전에 제가 예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 카페를 참고하시면은 더 빨리 방제 그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1차 방제를 시작한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1차 방제죠. 오늘부터 단감은 아니에요. 네. 동시 네. 같은 경우에 1차 방제를 지금부터 해도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영동 위 같은 경우는 아직 꽃이 안 폈단 말이에요. 네. 다이세넴을 써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좀 비가 좀 많이 왔다, 온도가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걸로 푸르겐하고 똑같아요. 같이. 그러면 지금 영동 지방 같은 경우는 푸르겐을 써야지 맞다고 보시는 거죠? 온도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지금 오늘부터는 비가 일주일 이상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농장 가서 보면은 유독 작년보다 송충이 같은 것도 많이 보이고. 네, 잡벌레가 많아요. 네,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개체 수를 좀 줄여준다는 개념으로 예방 차원에서 네. 이제 리뷰를 하려고 했더니 저는 이제 그 1차 방제를 직접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할 줄은 몰랐는데 1차 방제를 해야 되겠군요. 이게 그냥 뭐 서브로 하는, 그냥 서비스로 하는 소독은 아니고 지금 시기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안 하면은 꽃 피고 질 때까지는 한 15일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적당한 시기라고 봐요. 완벽한 여건이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온도가 25도 올라가고 습이 그냥 막 촉촉하게, 이건 아니지만 지금 과일값이 되게 지금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대비를 해야 돼요. 네이버 팜스쿨 카페, 저도 오늘 처음 가입을 했어요.
해서 오늘 보니까 제가 이제 뭐 그때그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기술들이 있어요. 이건 나는 쉽지만 여러분들은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그때그때 좀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와서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또 못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 윈윈하는 그런 제가 농업인으로 남고 싶어요. 올해 농사 잘 지시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하기 위해서 1차 소독 신경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신초나 아니면은 지난해 나왔던 순한 가지들, 이런 것들을 결과지로 만들어주는 이크립 사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크립은 지금 이 시기가 좋아요. 6월 지금 이제 1일 초순인데요. 이게 농자재 판매상에 가면 있습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도장지로 클 확률이 높아요. 결국 쭉 올라서면은 내년에 또 잘라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결과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를 휘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낭창낭창 할 때 요렇게 해주면은 방향도 저쪽으로 지금 틀었고, 요렇게. 그러면 여기가 경화가 요렇게 돼요.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되겠어요? 완벽한 결과지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세력을 낮춰서 도장지로 자라지 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쪽 것도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이쪽으로 틀어 볼게요. 그럼 결과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 방향이 틀려요. 이쪽으로. 지금은 정부 우세 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수간이 상부에 있는데 이렇게 놓으면 힘이 죽어요. 충분히 감을 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햇빛이 좋기 때문에 가지가 하나 나가도 충분히 수확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부지주로 쓰는 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간에 지금 주지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주지를 다 없앴어요. 왜냐하면 저쪽 경사지라 여기서 주지가 나가면은 굉장히 따기가 힘들어요. 저 밑에가 낮아서. 그래서 없애서 충분히 결과지를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것도 한번 볼게요. 지금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얘는 올해 지금 감이 하나 열렸네요. 이걸 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비두면은 세력이 세기 때문에 떨어뜨립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나무가 커나가는 방향 쪽으로 휘어주는 게 좋아요. 이쪽으로 휘는 것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걸면 돼요. 그럼 펴졌죠. 요 하나는 요거는 없애주고요. 그럼 내년에는 분명히 세력이 여기서 한번 꺾였기 때문에 결과지 역할을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건. 예. 그리고 이게 잘 안 빠져요. 이렇게 해서 굳어요, 이제 나무가. 굳으면은 그때 눈에 보일 때마다 빼내면 돼요. 금방 안 빼낸다고 해서 이게 뭐 못 빼는 건 아니니까요. 이 크립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이 나무에서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정부 우세가 어딥니까? 요 윗부분이죠.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계속 정부 우세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정부 우세 쪽에 있는 가지는 무조건 따내요. 네. 네. 이렇게 땄어요, 이제. 땄는데 너무 많죠? 줄여줘야 돼요. 이럴 경우는 이 크립을 쓰지 않아도 돼요. 지금 새순을 갖다가 지금 따주면은 이 친구들이 더 훨씬 잘 클 수 있죠. 이 크립 사용하지 않고 제거한 겁니다. 반대편도 볼게요. 지금 이렇게 도장지가 많이 나온 것은 지난해 다 윗부분을 제가 거의 1m씩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분산이 안 되니까 햇빛이 비치는 부분에 결과지가 나왔어요. 일단은 제일 먼저 정부색 위쪽에 있는 것을 다 없앱니다. 예. 이제 많이 정리가 됐죠. 여기는 이쪽 길이기 때문에 없애는 게 좋겠고, 이 중에서 이게 좀 세력이 세 보입니다. 그죠? 이럴 때 하나 걸어주면 돼요. 힘이 팍 죽었죠? 네, 이렇게. 이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지가 지금 감이 열린 결과지가 꽤 많이 있는데, 지난해 윗부분을 잘랐기 때문에 힘을 쏟을 데가 없어서 햇빛만 보이는 데는 다 지금 새순이. 다라고 하는 계획이 딱 쓰면 여기 지금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더 키워야 되겠죠. 이럴 때는 끝까지는 감을 없애줘라. 그리고 만일 6월 7월 말 정도나 7월 중순 정도에 비가 많이 와서 너무 커지면은 한번 잘라주면 돼요. 그럼 또 한번 도장을 합니다. 오늘 지금 그 이크립 쓰는 거하고 같이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크립을 쓰는 것은 결과지가 나왔는데 이 결과지가 아니고 도장지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거를
다 버리지 않고 결과지로 만들려고 할 때 그때는 이 크립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그 감 소독도 1차 끝나고 시간이 좀 있어서 꽃접과를 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꽃접과를 왜 하냐 하면은 지난해 아마 보셨다시피 대과와 소과의 그 가격 차이 뭐 2배, 3배가 났죠. 그리고 대과는 없어서 못 팔았고 소과는 집에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경매시장에서 넘치기 때문에 받지를 않았습니다. 대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과일이 다 접과를 하는데 감은 잘 하지 않아요. 특히 둥시는 거의 안 한다고 보고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양질의 그 감을 얻기 위해서는 접과를 꼭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접과할 때 그 어디를 접과해야 되는가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럼 접과는 그 어떻게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한 개만 달려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감나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2개, 3개, 4개, 5개까지 달아요. 어느 것을 접과할 것이냐. 밑에 큰 거부터 접과합니다. 마지막 거를 남겨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것이 이상이 있으면은 그 전에 거를 남겨두고, 여기도 지금 요렇게 지금 하나, 둘, 3개가 열렸죠. 일단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것이 위로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일소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감이 잎 밑으로 들어가면은 피해가 없는데 위로 올라오면은 날이 뜨거울 때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걸 잘라주면 돼요.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4개, 3개 열렸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하늘로 들고 있어요. 이거 먼저 없애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먼저 나온 감부터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한 개만 남겨두면 돼요. 지금 여기도 위로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 것보다는 밑으로 숙인 것이 좋습니다. 네. 요거 볼게요. 여기가 지금 한 뼘 이상이면은 2개를 둬도 되는데 지금 한 뼘이 안 됩니다. 지금 다. 그래서 다 한 개씩만 넣으세요. 이렇게. 여기 볼게요. 여기는 지금 잘 보시면은 기형과가 하나 있어요. 특별히 작죠. 다른 것들은 벌써 꽃이 피고 꽃이 다 졌는데 이제 꽃이 나오고 있어요. 영양이 과다할 때는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일단 이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개, 여기 3개. 그러면 결국 하늘로 들고 있는 꽃이라던가 작아서 늦게 나온 거 있어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먼저 없애주고, 한 뼘이 넘으면은 2개. 감나무가 이렇게 지금 거의 수평으로 나갔기 때문에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이 많이 열렸어요. 이게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감이 많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높이 이렇게 쭉 올라간 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거기는 한 뼘이 넘는 것들이 꽤 나올 거예요. 거기서 접과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나무 같은 경우 지금 품종은 아까 그 둥시와 다릅니다. 근데 접과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지금 한 뼘이 넘어갔기 때문에 2개를 남겨뒀어요. 여기도 지금 한 뼘, 거의 2뼘이죠. 그래도 2개가 좋습니다. 하나만 따고 2개만 남겨줘요. 이건 한 뼘 이내니까 하나. 이렇게 위로 솟아있는 것들, 특히 이렇게 세력이 세서 길게 나간 것은 2개를 두면 괜찮아요. 그런데 만일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나무를 앞으로 쭉 키우고 싶다.
이거를 주지로 만들고 싶다. 여기 지금 주지에서 나온 부주지예요. 이쪽이 좀 비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부지주 만들려고 저기서 끊어 갖고 이쪽을 키웠습니다. 그럴 경우는 없애는 거예요. 아예 이렇게 두 개 다 없앱니다. 그러면은 감이 달린 거와 안 달린 것이 영양상 다 틀리겠죠. 많이 달면은 결국 고사한다. 이거 필수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정리를 해 드릴게요. 둥시는 무조건 한 뼘 이상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감을 끝부분에 두 개를 다시면 되고, 한 뼘 이내는 무조건 한 개를 다세요. 그래야지 그 감들이 제대로 된 감이 될 수 있고, 특히 일찍 접과를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나무, 일정한 나무를 잡고 표시를 해 놨을 때 과연 낙과가 되나 안 되나 요걸 좀 확인할 수 있어요. 낙과가 거의 안 됩니다. 일찍 접과를 해주면은. 그래서 접과해 준 나무는 다 1번, 2번 감을 얻을 수 있어요. 3번, 4번, 5번 얻어봐야 돈이 안 됩니다. 따느라고 시간, 경비는 똑같이 들어가고 가격은 반도 안 되고. 그러니까 1번, 2번가를 얻기 위해서 시간 나실 때마다 접과가 좀 컸을 때도 해도 돼요. 지금 이건 뭐
적을 때 하고 있지만 시간 날 때마다 결국은 뭐 이렇게 구슬만큼 커졌을 때도, 당구공만큼 커졌을 때도 저는 접과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해요. 그래서 접과 필수. 20cm 넘으면 손바닥, 우리 한 뼘 넘으면은 2개, 이하는 1개. 아주 40cm, 50cm 되면은 3개를 둬도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리에 새기시고 항상 접과할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 그 농장의 전경을 한번 지금 드론으로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4번 소독을 했는데 저와 같이 한 분들, 똑같이 하신 분들은 아마 오늘 저희 농장과 같은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지인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7번을 소독을 했는데 감이 다 떨어졌다고 해요. 그것은 소독 방법이 틀렸던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 시기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요. 소독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전체적으로 밑에서 약을 쳐서 밑에 묻어야지, 여기서 한만 이렇게 옆으로 하면은 이렇게 뿌렸을 경우 약이 밑에 묻지 않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은 소독한 게 뭐 바로 그 다음날 다 씻겨 나가고, 이 윗부분은 왁스층이라 약을 아무리 뿌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확하게 밑에서 뿌려야 돼요.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평행무예요. 굉장히 납작하고 반시 종류 이쪽인데, 씨가 없고 꽃감이나 홍시를 먹었을 때 굉장히 맛있고 물도 많고 좋아요.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도 저희 밭에 이제 햇빛이 좀 잘 드는 위치에 있어요. 뭐 평년에 비해서 조금도 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 밭 상태는 굉장히 양호해요. 그런데 요 밑에 일부분 한 줄이 조금 좋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제가 농약 살포를 하고 바로 메모를 해놨어요. 왜 이쪽은 좋지 않았을까? 그날 농약을 한 줄을 살포하고 나서 바로 그냥 끝나자마자 비가 내렸어요. 그 살포한 게 약 500리터 정도 되는데 500리터를 다시 소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4, 5시간, 3시간, 최소 3시간만 지났어도 거의 90% 약효를 발휘하는데 비가 와서 멈췄기 때문에 뭐 비에 다 씻겨 나간 거죠, 많이. 그래서 이쪽 부분은 약간 피해를 좀 입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촬영을 하는 것은 이번 주에도 또 비가 이틀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잡혀 있는데 지금 막 낙과가 시작되는 것은 원인이 뭐예요? 잎이 제대로 있으면은 둥근무늬 낙엽병이 아니에요. 지금은 탄저예요. 왜? 올해 너무 비가 많이 와갖고 뭐 나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 탄저 같은 경우는 이 잠복기가 3일에서 4일뿐이 안 돼요. 바로 튀겨서 맞으면은 3, 4일 후에 효과가 나는 게 탄저예요. 그래서 탄저는 못 잡는다고 하는데, 제가 3일 전에 우리 성재희 선생님 계시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그 명인이에요. 그분과 통화를 했는데 밑에 지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냐 그랬더니 다른 약은 거의 잘 듣질 않고 디페나코나졸 계통, 성재희 선생님께서
디페노코나졸이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찾아보니까 요거더라고요. 푸르겐, 예, 푸르겐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도 이거를 한번 살포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보다 월등히 정말 이 감에 대해서 많은 조예가 있고 우리나라 최고의 명인이니까 여러분도 믿고 좀 지금 낙과가 많이 시작된 분들은 탄저를 잡기 위해서 이거를 좀 살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추천드릴게요. 살균제는 지금 푸르겐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살충제를 쓰신다 하면은 지금 광범위한 살충제를 쓰는 게 좋아요. 깍지벌레나 나방 종류, 노린재 이런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 슈퍼펀치라고 있어요. 슈퍼펀치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써봐도 효과가 좋고 지금 저희 감도 굉장히 깨끗해요. 올해 슈퍼펀치를 제가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두 가지 약, 푸르겐, 슈퍼펀치 요거를 혼용해서 마지막 한번 살포를, 감이 많이 떨어진 집은 하세요. 그리고 15일 이전에 하셨던 분들은 거의 뭐 20일까지는 버텨주니까 너무 기간이 오래 지난 분들만 하시면 돼요. 뭐 3, 4일 전에 하셨는데 또 하겠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15일은 그 약들이 방제를 해주니까 너무 오래되신 분들만 하시면 돼요. 15일 이상 20일 뭐 이렇게 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이 날씨로 봐서는 날씨가 좀 차지는 게 올해 굉장히 늦을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뭐 30도가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충제하고 살균제를 한 번 더 살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신 데와는 다르게 제가 그 소독을 하고 나서 바로 비가 온 데가 여기에요.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저 윗부분에 보면은 감이 거의 없어요. 네, 왜냐하면 다 낙과가 됐어요. 지금 밑에 부분은 이렇게 그냥 일반 나무와 거의 비슷하게 열렸는데 저 윗부분에 있는 감은 거의 다 떨어졌죠. 특히 뭐 씻어 내려간 것도 있지만 여기가 지금 나무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막 2m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베고 또 공간이 없어요. 이렇게 좀 햇빛이 잘 들어가지도 않고 나무도 높게 키웠고 길이 있어서 뭐 고소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높은 데 딸 수 있어서 좀 욕심을 부렸는데 결국은 윗부분에 있는 감은 다 떨어지고 소독하느라고 애만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나무가 굉장히 큰 것들은 관리도 어렵고 결국은 수확량하고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윗부분을 잘라냈을 경우 아랫부분 가지에서 엄청난 양이 열리는데 위가 꽉 차 있으면은 아랫부분에 햇빛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수확량에서는 오히려 더 적고 힘만 들고 속만 상해요. 수고 낮추기도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셔갖고 마음 아픈 일이 없도록 열심히 했는데 윗부분에는 없어요. 결국 밑에도 위에서 그늘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이 거의 없어요. 잘된 지역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남았더라도 여러분 내년을 위해서라도 좀 방제를 해서 지금 남아있는 감을 좀 잘 끝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소독을 한 번 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 4번으로 어떤가를 또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결과는 다 나왔어요. 왜냐하면 온도가 20도 이하로 떨어진 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둥근무 낙엽병은 발병을 했습니다. 지금 소독이 잘 안 된 잎들은 거의 지금 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가긴 가요. 그런데 이제 탄저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소독을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린 겁니다.
연면 시비의 중요성은 많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연면 시비를 한 곳과 하지 않은 곳을 항상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제가 연면 시비를 안 한 나무와 한 나무의 차이를 비교를 해봤는데 너무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이때는 살충제는 정량만 쓰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그 벌레들은 정상적으로 소독을 해왔다 하면은 깍지벌레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고, 있는 것이 노린재류, 그리고 갈색 날개 매미충, 미국 선녀벌레, 이 세 가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나방도 좀 있겠지만, 요것들을 왜 해야 되냐? 내년에 피해를 줍니다. 지금 있는 감에는 별로 피해를 안 줘요. 그 개미허리 노린재만 피해를 줄 뿐이지, 다른 것들은 올해 감에는 피해를 안 주는데, 감이 많이 열렸을 때 가지가 뚝뚝 부러집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충들이 많이 있어요. 왜? 지금 거의 7월달 8월달 초기에 소독을 하고 지금까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해충이지만 올 피해보다는 내년 피해를 막기 위해서 꼭 가을 늦가을에 연면 시비, 지금 이 감이 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면 시비를 해놓지 않으면은 내년에 영양분 저장을 못해요. 이 꽃눈이 지금 영양분 저장을 해야지 내년에 감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이 안 달렸다고 해서 소독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감이 안 달렸을수록 내년을 위해서 영양 저장은 지금 되고 있는 거다. 지금 된 꽃눈이 내년 봄에 감 열매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면 시비, 감사 비료라고도 하죠. 이게 감을 다 따고 나서도 거름을 꼭 줘야 되는 이유, 겨울 내내 얘들이 생장이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을 따고 나서는 정말 충분한 퇴비를 줘야 돼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봄에 주면 안 돼요. 늦었어요, 이미. 그래서 겨울 내내 나무가 동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영양분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감 수확 끝나고 나서는 퇴비. 지금은 앞으로 감딸 시기가 한 달 남아 있기 때문에 연면 시비로 감 생육에 도움을 주고 충을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살충제, 독하고 이런 걸 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1.5배를 쓰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감이 다 익어가고 이렇게 감이 또 직접 흡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5배를 쓰지 말고 정량 쓰세요. 정량, 이 마지막 소독은 균제가 아니고 충제만 쓰고,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가끔 둥근무늬 낙엽봉이 있는 것들, 이런 거를 예방하겠다고 해서 균제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지금은 균제 쓸 시기가 아니에요. 예. 그냥 약간만 버리는 거예요. 그냥 충제만 써도 충분히 올 수확에는 문제가 없고, 내년을 위해서 연면 시비. 비율은 우리가 500리터 기준으로 2kg를 넣으면 돼요. 요소비료. 예, 하얀 거 요소비료 있죠. 그게 흡수가 가장 빠르고, 지금 얘들이 커나가는데 질소질이 엄청나게 필요할 때예요. 그래서 이걸 한 거와 안 한 거는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내가 우리 밭을 연구하고 한다는 차원에서 한두 나무를 빼놓고 해보세요. 그럼 표가 금방 납니다. 잎이 색깔이 틀려요. 연면 시비를 해주면 새파래져요. 근데 이거를 9월 말경에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9월 초가 좋아요. 안 되는 이유, 낙엽이 너무 이 잎이 너무 두꺼워지고 좋아져서 어떤 현상이 나겠어요? 낙엽이 너무 늦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감이 안 익을 수 있어요. 그래서 9월 후반기에 하는 건 안 되고 9월 초순에, 8월 말에서 9월 초순에 연면 시비를 해주면은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습니다. 500리터에 2kg 요소비료, 그거만 하면 돼요. 살충제하고, 살충제는 비싼 거 안 써도 됩니다. 지금 있는 충들이
깍지벌레 예방은 뭐 하려면은 비싼 걸 써야 되지만 제가 하는 스케줄대로 했다 가면은 지금 깍지벌레가 뭐 전혀 없으니까 외부에서 날라 들어오는 충제를 잡기 위해서는 비싼 건 필요 없다 지금. 충제는 지금 그 아주 뭐 독한 것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이 산이 저희들 같은 산이다 보니까 많이 날라 들어와요. 예방을 하도. 그러니까 지금은 충제를 선택해서 3가지 갈색 날개 매미충, 그리고 미국 선녀벌레, 또 지금 만일 크레졸을 달지 않았다가 하면은 개미허리 노린재가 있어요. 크레졸 다른 분들은 뭐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크레졸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여기서는 개미허리 노린재는 없어요. 지금 개미허리 노린재 예방으로만 쫓아내는 걸로만 개발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퇴치 방법이기 때문에 크레졸 정말 권장합니다. 이거 뭐 저희들 3,000평에 2,500원이면 다 하는데 그것도 귀찮아서 안 하면은, 지금 여기에 노린재가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게 바로 지금 이렇게 다 컸는데도 노린재가 딱 찍으면은 꽃감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감으로 바뀌어 버려요. 지금 저희들 홍시가 안 달려 있죠, 그죠? 네. 지금 원래 그 노린재들이 찍어서 홍시가 많이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는. 근데 지금 노린재가 찍은 놈들은 뭐 좀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있다 하더라도 다른 벌레일 거예요. 여긴 노린재는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가을에 풍성한 이 감의 풍성함을 느끼기 위해서 수확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 많이 잘 팔아서 풍년 농사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감 수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그 마지막 영상인 것 같아요. 지금 일교차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감들이 지금 다 비대기예요. 이렇게 좀 붉은색이 난 것은 조금 덜하지만, 요런 것들 지금 조금 아직 파란 것들은 굉장히 지금 많이 크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비가 충분히 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땅속에는 그만한 수분이 없어요. 이 친구들이 땅에 영향은 많이 그 퇴비들이 있는데, 이 퇴비를 빨아들일 수 있는 매개체가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은 더 이상 크는 속도가 느려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힘들더라도 관수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무조건 물을 뿌려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거와 안 한 거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크는구나. 대략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하루에 7g씩이 업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걸 제가 직접 테스트 해보지 못했지만 학계에서 나오는 얘기는 7g. 그러니까 물을 줬을 때와 안 줬을 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마지막 수확기에 더 좋은 품질의 감을 얻기 위해서 물을 꼭 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올해 저희 영동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시범사업으로, 이거 지주대라고 하나요? 그동안은 감이 이렇게 열리면은 거의 뭐 7, 8개 받침대를 저희들이 세웠어야 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일이고, 또 받침대 또 나중에 일하면서 굉장히 거르적거리는 게 많아요. 근데 올해 그거를 받침대를 설치하고 이렇게 줄을 매놓으니까 너무 편해요. 그래서 한번 아직 뭐 지금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아직 결과까지는 조금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는 되게 편하다. 그리고 이 작업 속도, 특히 풀 깎고 이럴 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감나무에 지금 조금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요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접목 부위예요. 여기가.
보이시죠? 여기 접목을 했고, 요것은 좀 감이 틀릴 거예요. 네, 지금 숫꽃이 여기 이렇게 많이 보이죠? 숫꽃. 네. 네. 요것이 우리가 그 얘기하는 숫꽃, 선사환입니다. 와, 근데 선사님 엄청 크게 컸는데? 네, 이게 이제 어리고, 이 전목 부위고, 이제 올해 처음 달렸기 때문에 선사환이 좀 크죠? 네. 네. 요거 이제 단감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근처가 지금 뭐 감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을 거예요. 선사환, 요 한 가지, 지금 뭐 우리 1m 정도 있는데, 요거면은 충분해요. 감은 몇 개 안 열렸지만, 여기에 지금 꽃들이 많이 피었다가 이제 없어진 거죠. 선사화는 뭐 꽃이 핀 것이 다 열매가 맺는 게 아니고 일부가 맺어요. 나머지는 그냥 숫꽃으로 다 날아가고요. 그래서 뭐 숫꽃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지주대 제가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불편한 것도 없고 굉장히 편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무 같은 경우도 지주대가 뭐 8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는 뭐 지주대 없이,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놨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해 제가 굉장한 그 전지를 했어요. 저 나무를, 키 높이를 상당히 낮췄어요. 거의 50cm 정도. 큰 가지 이런 거 한 3개 정도가 없어졌죠. 없어지고 나니까 일단 소독이 잘 돼요. 소독이 잘 되고, 햇빛이 이 밑에까지 다 들어오니까 속에 있는 감들이 많이 열려요. 그래서 수고 낮추기도 우리가 내년에는 올 겨울에 충분히 해갖고, 고품질감을 얻으려면은 수고를 낮춰서 잘 관리하는 거. 아무리 잘 관리하려고 해도 햇빛이 안 들어오면 안 열려요, 감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수고 낮추기, 요거 지주대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물, 그리고 숫꽃, 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정리 잘 하시고, 돈 많이 버신 분들은 제가 계좌번호 아래 넣어드릴 테니까 좀 넣어주세요. 왜 자꾸 웃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저희 구독자분들은 또 대표님한테 감사한 마음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10만 명 넘어갔잖아요. 여기 정체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꼭 해주세요. 왜? 저 지금까지 거의 뭐 40번 이상을 촬영을 한 것 같은데, 구독, 좋아요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10만 명에서 딱 정체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20만 명 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수강료 안 받는 대신에 저도 회사에서 조금 용돈 받으려면은 20만 명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예. 마지막 정리 잘 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 아까 또 여기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감을 따고 지금 반 정도 따내고 남은 건데, 여기 지금 주간 가지를 꺾어냈어요. 주간 가지 뭐냐면 이 기둥 가지가 있고 주간 가지가 있으면 주간 가지의 끝은 절대로 꺾으면 안 되는데 꺾었어요. 여기 그럼 내년에 커나갈 자리가 없죠. 여기서 이제 다른 가지가 새로 나와서 새로 커야 되는데 여기는 절대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요. 그리고 오늘은 20년 된 평행무 감나무인데요. 보니까 한 가지에 한 200개 잡으면은 좋게 2000개는 넘는 것 같아요. 감이 열린 게. 그래서 올해 보니까 너무 많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숫자도 많고. 그럼 잘못하면 내년에 이 감나무가 죽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들을 중간에 솎아주지 않으면은
이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다 보면 감나무가 내년에 힘이 너무 없어서 죽어요. 그런 예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평행무는 수확 적기보다 조금 일찍 큰 것만 먼저 골라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내년에 올해처럼 열릴 수 있는 꽃눈도 형성이 되고, 늦게 따면은 분명히 내년에 안 열립니다. 열려도 뭐 서너 개뿐이 안 열려요. 그래서 요거 딸 때는 골라서 큰 것만 반 이상 이렇게 따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거 딸 때 가지를 미리 전지를 하는 방법으로 따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걸 다 따고 나서 전지를 새로 하는 것보다는 따면서 같이 전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냐, 가지가 지금 쭉 뻗었죠? 밑에 그늘진 게 있어요. 요 부분들이 지금 그늘져 있어요. 예, 그늘진 부분의 가지들을 미리 따내는 거예요. 이런 거. 여기도 지금 땄는데 이런 거 미리 따는 거예요. 그러면은 벌써 이제 가지가 반으로 확 줄었죠. 내년에 감이 굵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미리 요것도 위로 솟은 놈도 요거 풍성하게 지금 열려 있죠. 근데 지금 올해 너무 많이 달렸어요. 내년에 감 수량을 좀 줄이고 대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지수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걸 하나하나 따는 것보다는 가지채 꺾어서 내려갖고 밑에서 따는 게 서로들 안전해요. 왜냐하면 높은 데서 자꾸 작업을 하면 위험하니까. 전지를 좀 아시는 분들은 뭐 잘 하시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요것이 힘이 좀 세요. 이게 감이 많이 열리면 쭉 늘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힘이 센 가지를, 위로 솟은 가지를 남겨두고 그 밑으로 처진 가지 요 정도 자르면 좋을 거예요. 여기를 자른 이유는 지금 여기 하나 남아 있잖아요. 요것이 내년에 커요, 또. 그리고 요것도 요렇게. 그러면은 밑에까지 지금 없애는 거예요, 다. 요걸 밑에서 작업을 하면 편하겠죠. 안전하게. 요거는 이제 뭐 요렇게 해주면 되고, 요렇게만 해줘도 내년에 전지는 필요 없어요. 전지 다 된 겁니다. 내년에 뭐 요 두 개만 잘라주면 되겠네, 그죠? 요렇게. 근데 지금 무조건 다 자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들이 지금 광합성을 해서 내년에 그 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다 잘라줘 주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좀 높은 나무 올라가기 힘든 거는 올라간 길에 다 잘라주는 거예요. 지금 요것도 지금 많이 바깥으로 나갔죠, 그죠? 주간 가지에서 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품질은 나빠져요. 그래서 요 주간 가지만 건들지 말고 요 곁가지들, 요것이 작지만 내년에 또 이만큼 큽니다. 이렇게 이만큼 커요. 이만큼. 요게 지금 올해 큰 거예요. 요게 요만큼이.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잘라주면은 내년에 여기 눈이 나와서 커서 이만큼 또 열려요. 여기도 지금 이것도 많이 나갔죠. 요것도 위로 쓸데없이 나갔습니다. 요렇게만 해놔도 내년에 뭐 감 굉장히 실하게 열리죠. 지금 여기 또 잘라야 되는데 여기 이미 감을 다 땄기 때문에 광합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비두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잎이 다 지고 나면 이런 걸 없애야 되겠죠. 대부분 감을 오래 하신 분들은 감 딸 때 가지를 꺾어줘야 내년에 많이 열린다고 하죠. 맞는 말이에요. 가지가 길게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주간 가지에서 멀리 나간 가지, 그늘로 처진 가지, 하늘로 솟은 가지, 이 가지들은 없애줘야지 내년에 감이 크고 튼튼해요. 그리고 소독이 여기서 촥 약을 분사했을 때 다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가 큰 것이 갈아막고 있으면은 여기 소독이 잘 안 돼요. 이 속이, 이 뒤도 안 되고. 그럼 분명히 이 뒤에가 둥근무늬 낙엽병이 온다고요. 그래서 아래 위로는 없애고 바깥으로 멀리 나간 거 1m 이상 이렇게 나가 있으면 가급적 없애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새로운 가지도 나오고, 아니면은 이거처럼 이렇게 복잡하다. 그럼 통째로 없애는 거예요. 예. 감 딸 때 같이 정리를 해보면은 높이 올라가거나 그럴 때 네. 가급적이면은 2번, 3번 올라갈 수 없으니까 미리 사전에 이제 전지 작업도 같이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렇죠. 원래는 감만 따고 그 잎을 갖고 내년에 열매한테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것이 더 좋지만, 지금 뭐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힘들기 때문에 일반 올라가고 높은 가지들 올라가서 다시 뭐 내년 봄에 뭐 다 열심히 다 하면 되지만, 이게 감나무 전지라는 게 매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따는데 효율적이잖아요. 왜냐면 가지채 꺾어서 밑으로 내려주면은 밑에서는 바로바로 딸 수 있잖아요, 저지대에서는. 근데 높은 데서 자꾸 하나하나 따다 보면은 위험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통째로 가지를 꺾어서 밑으로 내려주는 방법, 그건 이제 뭐 금전적으로도 많은 이익이죠. 이게 나무한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원칙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이게 지금 중요할 수뿐이 없어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제가 유박, 우리 국가에서 권장하는 퇴비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써봤어요. 산이다 보니까 유실률도 많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많이 쓸려 나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병도 많이 걸리고 나무가 약해요. 이게 지금 놀라지 마세요. 이거 20년 큰 거예요, 올해. 근데 다른 사람들 뭐 평지 밭에 비해서 나무가 굉장히 굵지가 못해요. 뭐 첫째는 감이 많이 열려서 생장을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퇴비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다. 감나무가 어릴 때는 개분을 주는 게 좀 위험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웃자라서 탄저에 걸리기가 쉽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는 탄저는 소독을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비료로 갖고는 감나무의 그 생육을 도와주는데 많은 지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년 전부터 개분을 쓰기 시작했어요. 개분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그 단감 부분에 성재희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매년 개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좀 써야겠다 해서 써보니까 당해년도에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다음부터 효과가 굉장히 좋고, 첫째는 뭐 감나무에 병이 안 걸리고 또 감도 굵고 튼튼해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감이 조금 늦게까지, 색깔이 일반 밭에 비해서 좀 늦게 온다는 거, 노랗게. 그런데 마지막에 깎아보면은 겉은 좀 파란색이 있지만 안에 깎아보면 내용은 충실해요. 지금 5년 동안 계속 쓰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겨울에 퇴비를 바로 뿌리려고 했는데 퇴비 박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퇴비는 어쨌든 1년 묵혀서 발효를 해서 줘야지 나무에 해가 없다고 하시길래 제가 1년 묵혔습니다. 1년 묵혔더니, 첫째는 이게 원래 그냥 왔을 때는 27kg인데 암만 뭐 잘 해놔도 야적을 하다 보니까 뭘로 씌워놨는데도 빗물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40kg 이상이 되는 거예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력이 4배 5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 못 뿌린 개분도 뿌리고, 또 오늘 새로 오는 것을 뿌려볼까 해요.
대분을 많이 뿌린 데일수록 수확량이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익혔어요. 뭐냐면 저쪽에 개분을 뿌리고 7포가 남았어요. 7포가 남은 것을 제가 그걸 발견을 좀 늦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동하기에는 뭐 햇빛에 노출돼서 이게 터지고 해갖고 그 내나무에다 줬어요. 7포를 갖다가 이미 한 포씩 뿌려져 있는 상태에서 내나무에 7포를 나눠줬으니까 거의 2포 반씩을 먹은 거죠, 얘들이. 그런데 올해 우리 이 3,000평 밭에서 가장 감이 많이 열린 부분이 저기 전봇대에 있는데 저 부분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기존에 사용했던 한 나무당 한 포보다는 2포를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지난해 못 뿌린 거 올해 뿌리고 거기에다가 1년 묵혀서 뿌리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지금 오늘 도착한 개분을 뿌렸을 때 굉장히 쉽게 뿌릴 수 있다는 거, 요 부분을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그래도 지금 며칠 갖다 운반한 지 오래 돼갖고 많이 말랐네. 이거는 이렇게 줄줄 한 군데에 많이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개분이 진하기 때문에 다른 요소 성분도 많고 질소 성분이, 그래서 뿌리 장애가 올까봐 대부분 사람들이 이 퇴비를 줄 때 그 나무 밑에 집중해서 주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거를 가장 멀리 밭 전체에 뿌려야 돼요. 20년이 된 나무라고 하면은 이미 뿌리가 이 전체에 꽉 차 있어요. 최소 10m 이상이 뿌리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밑에 집중적으로 주지 말고 밭 전체에 골고루 뿌린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오늘 갖고 온 퇴비를 요 위에다 다시 살포해 볼게요. 이거 27kg 뿐이 안 되기 때문에 가벼워요. 굉장히 쉽게 뿌릴 수 있어요. 아까 묵은 퇴비는 그나마 많이 말려 갖고 지금 된 거라 그러는데, 당일 운반해서 당일은 뿌릴 수가 없어요. 묵은 퇴비는. 다시 한번 묵은 퇴비 볼게요. 지금 여기는 뭐 크게 뭉치지 않았는데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골고루 뿌려지지가 않고, 이게 비를 맞으면은 이만큼 늘어나요. 이게 굳이 이 시기에 퇴비를 살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퇴비를 살포를 해 놓으면은 겨울 내내 긴 기간 동안 수정되지 않았던 이 퇴비들이 눈과 비를 맞으면서 발효가 될 수도 있고, 겨울에 냉해를 방지하는 데는 분명히 영양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냉해 동해를 입는 감나무들의 특징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나무들이 쉽게 입어요. 지난해 대부분 영동 지역 농가들이 냉해 동해를 입었는데 저희 밭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것은 그동안 퇴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감 따고 감 깎으신 분들도 이제 거의 맞춰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감농가로서는 거의 농한기예요. 기계 건조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바쁘겠지만 자연 건조를 하시는 분들은 퇴비를 신청해서 뿌려주면은 발효가 되지 않은 거에 대한 피해도 줄일 수 있고 동해도 줄일 수 있고 내년에 다수하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은 감나무가 왜 동해를 입는가, 동해를 방지하는 방법, 그 방법들이 또 여러 가지 틀린 방법들이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알기 쉽게 오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년생입니다. 이게 1년생이 이제 대부분 묘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묘목은 아니에요. 원래 여기 뿌리에 있던 건데 문제가 있어서 자르고 올해 다시 난 거예요. 그래서 묘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하에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영동에 뭐 이제 감 농사를 심는 분이 영동 상촌 뭐 상주 같은데 많이 있지요. 그러면은 이걸로 이렇게 해서 여길 이렇게 딱 해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묶어줘요. 이렇게. 네. 이게 옳은 방법인가요?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은 정말 얼어 죽어요. 네. 왜 얼어 죽냐? 여기서 습이 올라와요. 요 조만한 데서.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습이 차내려 갑니다. 그리고 날이 딱 추워지면은 전체가 통째로 얼어요. 그래서 얘는 얼어 죽는 방법이에요. 요것도 요렇게 놓으면은 재수가 좋으면 살아요. 그런데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절대 이거를 써서는 안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볏짚을 이용해서 여기를 요렇게 요 정도로 이렇게 싸주면 가장 좋아요. 근데 볏짚 구하기가 요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무나 신문지는 구할 수가 있으니까 신문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만일 묘목 크기가 이거보다 좀 더 크다, 아까처럼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동해를 입는 위치를 보면은 동해가 여기 이 1m 위에는 절대 걸리지 않아요. 동해는 어디 걸리냐? 밑 하단부에 걸립니다. 무릎 이하에 동해가 된다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 여기 지금 산이에요. 저 위에서부터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만일 여기 뚝이라는 제방이 있을 경우 찬 공기가 나가지 못하게 이걸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차이죠. 찬 공기가 계속 차입니다. 그때 동해가 걸리는 거예요. 그 온도는 영하 20도 이하가 3일간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받으면은 그 해는 무조건 동해가 입혀요. 저희들이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21도가 3일 동안 된다고 전 적이 있어요. 그때 영동에 엄청난 나무가 죽었죠.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산에 있는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산이 따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찬 공기는 밑으로 나가는, 우리가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하얀 성에가 이렇게 쭉 밀려 나오는 것이 그런 원리예요. 근데 그 높이는 거의 1m 이내에서 깔려요, 이 찬 공기가. 그래서 찬 공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데는 감나무를 심으면 안 돼요. 가급적 그 지역에서는 높은 데 심는 게 원칙입니다. 그 원리를 아시고 이거를 뭐 두껍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잡아 갖고 이렇게 말아주면 돼요. 이렇게. 네. 굉장히 쉽죠. 네. 이렇게 하면 동해 안 걸려요. 끈을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고무줄로 해도 편할 것 같은데. 고무줄로 하면 터질 수가 있죠. 고무줄로 해도 되긴 돼요. 근데 그렇죠. 한 철은 지날 수 있겠지만 햇빛에 계속 노출되면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끈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한 3-4군데 묶어주면은 이게 동해 방지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신문 이렇게 접으면은 무릎 이하죠, 그죠? 문제 없어요. 예. 그리고 한겨울에는 동해가 안 걸립니다. 왜? 영하 4도, 7도만 되면은 그동안 활동했던 물들이 다 뿌리로 가요. 물을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요즘 7, 8도까지 영하로 떨어지니까 물을 안 올리죠. 근데 낮에 영상 막 7도, 10도 올라가면은 움직입니다, 물이. 그런데 그것이 급격히 추워지는 시기, 그때 동해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이제 초봄에 굉장히 춥다가 따뜻한 날이 며칠 지속됐어요. 그러면은 햇빛을 받고 얘들은 온도 감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무가 온도를 감지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햇빛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을 해주면은 온도가 올라갔어도 감나무가 물을 끌어올릴 시기가 지금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더 이상 추위가 안 온다 했을 때 이걸 타주면 돼요. 보통 저희는 그 지피나 이런 거 싸주는 이유가 제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낄 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추위 타지 말라고 따뜻하라고 감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햇빛 차단이에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나무는 요만한데 집을 이만큼 쌓아붙였어요. 참 대단한 성의를 보였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얘들 보온을 하는 게 아니고 햇볕을 봄에 차단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한겨울에 이거를 쌓아놨다고 해서 얘들이 안 춥냐? 똑같이 추워요. 근데 봄에 급격히 온도가 올라가는 날이 있어. 근데 그날 따라서 영하 막 7도로 뚝 떨어졌어, 저녁 때. 그러면 물이 올라왔던 물이 세포가 터지는 거예요. 얼어서. 내려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 부위가 죽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얘들이 온도를 감지하지 못하고 햇빛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뭐 햇빛 차단 시설이라고 하는 게 차라리 편할 것 같아요. 예. 이게 동해 방지가 아니라 햇빛 차단 시설. 예. 그러면은 뭐 절대로 동해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무가 온도 변화를 많이 못 느끼게끔 그렇죠. 헷갈리게 하는 거네요. 봄에. 그죠? 예, 그 시기가 뭐 한 15일 정도 돼요. 봄이 확 왔다. 더 이상 영하로 뚝 떨어지지 않는다. 영하 뭐 4, 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안 걸리니까 그 시기만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눈이 막 소복히 쌓였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경험 한 적이 있는데 그 눈을 안 치우면은 그 온도가 유지가 계속되잖아요. 눈하고는 관계없어요. 눈이 쌓여 있으면은 이미 햇볕을 차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눈 속에는 온도가 따뜻하겠어요? 춥겠어요? 따뜻합니다, 오히려. 예, 예. 그럼 오히려 눈이 온 거를 치울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예. 눈 털어줄 이유는 없어요. 요거 1년생이고, 이제 다년생들, 추위가 취약한 지역, 동해가 잘 입는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무릎 이하, 이 정도 부분에 백색 페인트를 칠해주는 게 좋아요. 그 수성 페인트를 칠해주면은 좋은 게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벌레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백색 수성 페인트에는 독성도 있고, 또 그 벌레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냄새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충해도 방지하고, 또 봄에 햇볕을 받아도 얘들이 감흥을 못 해요. 늦어집니다. 그래서 백색 페인트를 이렇게 주변에 무릎 이하만 발라주면 되고, 아니면은 이걸로 똑같은 방법으로 가지 나온 거 그냥 피해서 싸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또 단점이 있냐면은 단점도 있어요. 비가 정말 많이 와갖고 이게 해질 수도 있어요. 해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새들이 이걸 또 쪼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 지역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 어떤 집은 뭐 새가 많아갖고 이 쫓는 걸 제가 확인도 했거든요. 근데 뭐 이거 홀라당 다 뒤집어 놓진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햇볕 차단용이다. 햇볕 차단용. 그리고 정상 온도에 봄에 되면은 벗겨주면 돼요. 예. 뭐 동해 걱정 좀 덜으셨나요? 페인트가 좀 나무에 해롭진 않을까요? 해롭지 않아요. 그 병충해 방지로 원래 뭐 일부러도 칠해줘요. 가로수에 대부분 많이 있죠. 그러고 동남아 가면은 왜 가로수 밑에 페인트 칠해진 게 많이 보일 거예요. 그 병해충 방지예요, 이게. 큰 나무도 한번 해볼까요? 요거 지금 이제 뭐 한 15년 됐겠네요, 나무가.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렇게 있으면은 굳이 여기를 이제 이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대충 싸주고 여기 찢으면 돼요. 이렇게 하고 묶어주면 됩니다. 이거 뭐 어려워하지 마요. 이거를 뭐 촘촘히 해도 좋지만 그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두 군데 세 군데만 묶어주면 돼요. 윗부분은 조금 좀 신경을 써서 이 윗부분 이제 바람에도 그렇고 여기 물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죠. 예. 윗부분은 가급적 꼭 막아주는 게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은 동해 방지는 그 나무를 보온을 하는 게 아니라 봄에 이른 봄에 물이 올라오는 건 이게 뭐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좀 늦춰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확한 시기에 또 풀어주면 돼요. 그 정확한 시기라는 것은 일기예보를 이렇게 보면 장기예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날 갑자기 추워진다. 그런 게 없을 때 봄에 풀어주면 돼요. 가장 좋은 것은 동해가 걸리지 않는 지역을 입지를 찾아서 감나무를 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식재한 부분에 그 나무가 동해가 걸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면은 가급적 피해야겠죠. 뭐 1, 2년, 5년 뭐 이렇게는 볼 수 있지만 동해가 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지역은 언젠간 옵니다. 그때 뭐 정말 눈물 많이 흘리는데 처음부터 입지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감나무 식재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